무단 지각, 무단 결석에 해당하는 발작권들이 좀 빡세게 있어요. 족발 제가 밟아버리러 가기 전에 집어넣는 것이 신상의 이루리라. 그치? 자, 무단 지각과 무단 결석. 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연락 없이 지각과 연락 없이 결석을 하는 것입니다.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잘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어떤 사유가 됐든 사유를 함께 알려주셔야 제가 무슨 일인지를 파악을 하고 저도 전달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때문에 지각, 뭐 때문에 결석인지를 같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 늦어요? 저 못 가요? 라고만 얘기를 하시면 저도 처리를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 제가 오늘따라 신호등의 요정이 강림했어요. 그래서 제 앞에서 계속 빨간불로 바뀌어요. 3분 늦을 것 같아요. 라는 내용 전달해 주시면 되고요. 선생님 나가려고 했는데 배가 너무 아파요. 8분 지각할 것 같습니다. 똥 싸고 갈게요. 연락을 해주셔야 학원 측에 저도 연락을 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저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무단 지각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주시고 지각을 하게 될 것 같은 촉은 우리 5분 10분 전에 이미 들어요 안 들어요? 집을 나서면서 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분 전까지는 연락을 좀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두 번째 결석 관련 부분인데요. 가족여행 갔다 오세요. 연락만 잘 해주시면 돼요. 가족여행 갔다 오시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수련회 가는 거 뭐 가야지 어쩔 거야. 빠질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갔다 오는데 수련회 돌아온 당일이 우리 학원을 오는 날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출석하셔야 돼요. 피곤해서 뭐 어째서 라는 사유 인정 안 됩니다. 조금 아픈 거 같다가 결석 잦게 일어나면 우리 예비고일 지금 주 몇 회 수업이야? 2회 수업밖에 안 되지. 주 2회밖에 안 되는데 그 2회 중에 한 번을 자꾸 아파요. 그럼 한 달에 8회밖에 안 된다는 건데 그 몇 회 안 되는 수업을 자꾸 뭐 오늘 좀 피곤해요. 뭐 머리가 좀 아픈 거 같아요. 배가 좀 아픈 거 같아요. 라는 이유로 빠지게 되면 수업의 연장성이 이어지겠어? 안 이어지겠어? 전혀 안 이어지겠죠. 그래서 어지간히 조금 아픈 거, 약 먹고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것들은 가능한 오시면 좋겠고 내가 현장을 왔기는 했는데 오늘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다시 보고 싶어요 하면 결석생이 없어도 저한테 영상 요청을 하시면 영상을 찍어드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가능한 현강을 듣는 게 디폴트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가 현강도 들었지만 추가적으로 집에서 일부분을 확인하고 싶으면 그거를 찍어달라고 요청하시면 그건 들어드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 교재가 없어서 오늘 갔다 오신 첫 번째 분 네, 축하드립니다. 교재가 없을 경우 무조건 집이 얼마나 멀건 상관없이 무조건 어디로 간다? 집을 본인이 갔다 오셔야 된다. 교재뿐만 아니라 스프링노트도 우리 교재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재 스프링노트 없을 경우 무조건 집에 갔다 와야 되고 숙제 검사해야 될 책 혹은 리스닝 책이 없을 때도 집에 돌려보낼 거니까 잘 들고 오시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잘 챙겨 오시면 좋겠고 선생님 제가 진짜 숙제를 했는데 학교에 두고 왔는데 학교가 잠겼어요. 다시 출력해드리고 그날 다시 다 풀게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학교 서랍장에 두고 다니지 마시고 자기 가방에 잘 넣어서 잘 챙겨 다니시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이해 안 가는 점 없으시죠? 자습실 지금 크게는 대화 중에 큰 무리가 있고 그다음에 오바 중에 좀 큰 무리가 있고 또 신입생 친구들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친한 친구들끼리 묶여있다고 해서 자습실이나 복도에서 자꾸 아이 컨택하고 작게 떠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니네가 뭉쳐서 떠들기 시작하면 소리가 어떻게 돼? 커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자습실 분위기가 어떻게 돼? 망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서로 내가 지금 친한 친구들 무리에 묶여있다고 해서 계속 조금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만들면 제가 원하는 포인트예요. 알고 계시죠? 그리고 친한 친구들끼리 묶여있다고 해서 오늘 단어 점수 좀 봐주자. 오늘 그냥 채점 좀 대충 해서 넘어가주자. 라는 행위는 서로에게 칼을 꽂는 행위이기 때문에 제가 발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날에 경고하고 시작했어요. 정말 많이 화낼 거예요. 그런 행위는. 아시겠죠? 그리고 숙제 설마 R반이라서 그런 일이 있을 거라 생각은 안 해. X반이 아니라 그런 생각은 안 하는데 설마 숙제를 같이 하다 걸린다든지 그냥 답지를 학교에서 공유를 한다든지 하는 일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실력 향상을 위해서 본인이 노력하는 만큼 자기가 얻어가는 게 생길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노력을 하신 만큼 잘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숙제하실 때 좀 당부사항이 있어요. 제가 숙제를 낼 때 좀 구몬분석 숙제 같은 것들을 많이 내주는 편이 될 텐데 구몬분석 숙제를 하실 때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친구는 똑같은 한 지문을 구몬분석을 하면 어떤 친구는 3분도 안 걸려. 어떤 친구는 3분, 5분도 안 걸리고 그냥 쫙쫙쫙쫙 끝! 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그 숙제를 하는데 한 20분, 30분이 걸려. 근데 잘하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친구는 3분이 걸리고 어떤 친구는 20분이 걸려. 차이는 뭘까? 20분이 걸리는 친구는 딴짓을 했을까? 그 친구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구문분석 초벌구이를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헷갈렸던 걸. 이 구문분석이 맞을까? 내가 이 문장에서 이렇게 구문분석을 해놓는 게 정답이 될까? 아니면 여기에서 어떤 포인트가 뭐가 있었지? 그럼 거기에서 내가 어떤 어법적 개념을 알아야 정확하게 구문분석이 되지? 같은 것들을 고민을
친구들은 선생님 수업 시간에 받아갈 수 있는 게 정말 많을 거예요. 근데 보이는 대로 그냥 쭉쭉쭉쭉 베껴쓰기를 해오던지 아니면 그냥 보이는 대로 쭉쭉쭉 내갈리고 에라 모르겠다고 집어 던지는 친구들은 선생님 수업 시간에 질문을 정말 많이 할 거거든요. 이거 뭐야? 저건 뭔데? 그거는 왜 그게 뭐예요? 그건 왜 안 되는데? 따위를 정말 많이 던질 텐데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고 그럼 똑같이 앉아있는데 가져갈 수 있는 건 전혀 없어지겠죠. 자기가 얼마나 해오는지에 따라서 자기가 얼마나 성장하는지를 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 잘 숙제를 해오셨으면 좋겠어요. 당부하고 싶은 말입니다. 자, 그리고 매년 아이들을 한번 살펴보면 예비고1 친구들 중에서도 내가 담당을 했을 때는 R반 친구들의 질문이 가장 많았어. 선생님이 X반도 해보고 E반도 해보고 R반도 해보고 3개 레벨 다 들어갔을 때 질문이 가장 많은 학년은 R반이었는데 왜냐면 자기가 당장 고등부를 가게 됐을 때 고등학교가 배정이 되고 그 학교로 이제 배정이 되었을 때 거기에서 자기가 1등을 가져가야겠거든. 자기 지금 급하거든. 나 지금 영어 완성된 거 아니라 영작 해야 되고 영작에서 이제 이걸 잡아가려면 어법에서도 개념 빠지는 거 있으면 안 되고 당연히 모의고사 변형돼서 나오니까 구조화도 당연히 돼 있어야 되고 자기는 마음이 급해. 해야 될 게 많다라고 생각해서 막 하고 있어. 그런 친구들은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생각보다 사소한 거, 구문 분석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면 내가 구문 분석이 어려운 문장을 찍어보내고 선생님 제가 하는 게 맞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하셔야 돼요. 하신 만큼 성장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다른 친구 질문할 때 가서 그냥 빼꼼하고 같이 그냥 듣는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숙제를 하시면서 내가 몰랐고 내가 수업을 들으면서 다시 궁금해진 개념들을 옆 질문을 계속해서 나한테 해주셔야 본인이 그만큼 성장을 할 겁니다.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될 일을 빨리 훑고 문을 나가봅시다. 자, 납치 뛰어들었을 때 1번 문장부터 5번 문장까지는 공통 개념이 묶여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는 선생님이 공통 개념 하나로 묶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개념이 묶여 들어가 있을까?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무슨 개념 묶여 들어가 있다고? 아, 맞아요. 뭐가 들어가 있어? 계속 거리기만 하고 안 들려요. 니들끼리 떠들려고 하면 제일 시끄럽게 떠들면서. 뭐가 들어가 있어? 가정법 들어가 있어요. 가정법. 자, 그럼 가정법이 뭐였을까 얘들아? 이제 중등에서는 가정법이 조금 특수해 보이고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고등에서는 가정법이 너무 디폴트 값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가정법을 어려운 개념으로 가져가시면 문장에서 너무 많이 쓰이고 그걸 통해 자기가 주장을 하려는 무언가를 이제 가져갈 거기 때문에 가정법을 어려운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생각보다 가정법 쉽습니다. 개념 아주 단순해요. 그럼 가정법이 뭐야? 부러치는 거야, 뻥 치는 거야 라고 기억하시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죠. 가정법은 뻥을 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가정법의 반대 개념은 뭐예요? 뻥을 치지 않는 거. 뻥을 치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해줄 거야. 그치?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해? 직설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줬다. 자, 그럼 생각을 해야 돼요. 가정법은 뭐 하는 거라고 얘들아? 네, 뻥 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다시 누구는 뭐 하는 거라고 했어? 가정법은 뻥 치는 거야. 다시 뭐라고?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까지는 들리게 하세요. 집에 가서 말하면서 연습 안 할 거잖아. 뇌에 생각보다 오래 남아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입을 터는 거예요. 말을 털어줬을 때 생각보다 뇌에 제일 오래 남아요. 그래서 말을 자꾸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뭐는 뭐라 그랬어요? 네, 가정법 뻥 치는 거라 얘기했어요. 다시 뭐는 뭐라고? 가정법은 뻥 치는 거야. 근데 잘 생각해봐. 뻥을 너무 사실적으로 치면 내가 뭐 왕년에 말이야 내가 뭘 했는데 이러면서 내가 연예인이었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너무 사실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치 그럼 잡혀가겠어 안 잡혀가겠어? 잡혀가겠지. 사기꾼이잖아. 사기꾼. 사실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마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사기꾼이 되겠지. 그러니까 영어권 애들도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돼. 그러니까 가정법이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장치를 걸어놨어.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그렇지. 그게 바로 나와야 돼. 다시 첫 번째 사실은 뭐라고? 우드, 구드, 슈드, 마이트 묶어서 우쿠시마가 나오셔야 돼요. 걔네가 어디에 나와 있어? 주절에 나와 있어요. 좋습니다. 우드, 구드, 슈드, 마이트가 나와 있어요. 잘하셨어요. 다행이에요. 가정법 물어보면 중학교에서 보통 올라오고 예비고에 처음 들어오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첫 번째 실수는 if야 라고 주장을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 근데 우리 생각해봐야 될 게 지금 이 문장들에서 1, 2, 3번을 제외하고 4, 5번 문장에 지금 if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우리는 4, 5번 문장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가정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더 이상 if가 들어가 있는 기본 가정법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without 가정법이 나올 수도 있고 it is time, as if 가정법 다 나올 수가 있는 거겠지.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if가 기본이 아니라 주절에 우쿠시마가 있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 값이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그럼 같이 정리해야 될 거. 쌤이랑 수업 안 했던 친구들도 있고 신입생 친구들도 있으니까 질문이 있어. 그럼 주절이 뭐야? 많이 들어본 용어죠. 고등 영어에서 어법 표현을 많이 들어본 친구들은 그래도 주절이라는 용어를 좀 들어봤던 것 같고 어법을 어법으로 공부 안 하고 영어를 영어로 좀 받아들였던 친구들은 처음 들어볼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는 조금 자기 걸로 만들어 놔야 돼. 다시 주절이라는 용어를 좀 그래도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텐데 주절이 뭐야? 틀려도 괜찮으니까 속삭이지 말고 크게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주절이 뭐라고? 접속사가 뭐 말 끝까지 해 뭐? 접속사가 없는 절. 그러니까 다시 말해 주절은 자기 혼자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누구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 종속자를 끼고 있죠. 나 혼자 존재하는데 주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잖아. 내가 주인이 되려면 누가 있어야 주인이 돼? 나보다 못하는데 종이 있어야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다시 주절이 되려면 무슨 개념이 섞여 있어야 돼요? 종속절 개념이 같이 머리에 들어가 있어야 돼. 주절만 나올 수는 없어요. 주절이 되려면 다시 누가 같이 껴 있어야 된다고? 종속절이 있어야 돼. 주종관계야. 주종관계. 주종관계가 뭐였어? 주인과 시종, 하인. 그렇지. 주인과 시종의 관계야. 그러니까 혼자 있을 수는 없고요. 나 혼자밖에 없는데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왕이다 라고 주장을 해봤자 의미가 있어요? 백성이 있어야 내가 왕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 혼자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끼고 있다고? 시종, 종속절을 끼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절이 되려면 종속절 개념을 같이 끼고 있는 개념이라고 떠올리셔야 될 거고요. 주절과 종속절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접속사의 유무겠죠. 그래서 종속절에는 누가 있고 접속사가 존재하고요. 주절은 접속사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을 주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헷갈리는 친구들은 이걸로 기억을 합시다. 자, 왜 주절, 주종 관계인데 여기에 뭐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아까 주종 관계는 주인과 시종의 관계랬지. 그럼 둘이 걸어갈 때 주인이랑 하인이랑 걸어가는데 짐을 누가 들고 걷겠어? 시종이 들고 걷겠지. 주인이 막 너 힘드냐? 내가 들어줄게 이러고 짐을 대신 가져갈까? 안 가져가겠지. 그냥 시종은 그러라고 있는 존재잖아. 나 대신해서 이제 이런 좀 힘들고 더러운 일 처리를 해줄 거잖아. 그래서 그 시종이 대신 짐을 들고 걸어줄 거야. 그래서 뭐라도 한 개가 더 얹어져 있는 거 얘가 지금 종속절 개념이에요. 되셨어요? 말에 들어갔을까? 그래서 가정법에서도 접속사가 있는 부분 없는 부분 나눠줄 건데 접속사가 없는 부분에 우쿠시마가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가정법이란 걸 알려줄 수 있는 힌트 두 번째는 뭐예요? 네, 시제를 가지고 키워드를 걸어줄 수가 있겠죠. 시제를 던져줄 건데 자, 아까 말했지. 다시 가정법은 뭐 하는 거라 그랬어? 뻥치는 거야. 다시 가정법은 뭐라고? 뻥치는 거야. 그래서 힌트를 줄 건데 주절에 우쿠시마 말고도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말해. 그러면 뻥치는 거 아니야? 뻥이 아니겠지. 그럼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마치 언제 일어났던 것처럼 얘기해. 과거에 일어났던 것처럼 얘기해.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게 돼? 뻥친 게 돼버리겠지. 그래서 시제로 힌트를 줄 건데 한 시제 이전으로 끌어내릴 거예요. 그럼 현재 일어나는 일은 가정법 원제로 끌어내려? 과거로 끌어내려. 그럼 과거에 일어났던 일은? 대과거로 끌어내려. 대과거 모양 누구 거 빌려왔어? 과거 완료 모양 빌려왔어. 과거 완료 어떻게 생겼어? 헤드 PP 생겼어. 잘하셨어요. 됐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실제 사실과 반대라는 점이 있죠. 이제 뭐 중학교 때까지는 그 if절 얘기가 나오면서 얘가 단순 조건절과 가정법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가지고 장난을 쳤을 텐데 고등에서는 사실 그런 일까지는 필요 없고 1번, 2번까지만 집중을 잘 해주셔도 괜찮다. 그렇지? 자, 1번 주절이 어디예요? 1번 문장 주절 어디 있어요? 그렇지. Life expectancy라고 시작을 해서 여기 우주 나와 있는 거 확인을 하고요. 두 번째 문장의 주절 어디 있어요? I would라 해서 주절 앞쪽에 있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문장의 주절 어디 있어요? 뒤쪽에 있어요. 컴마 뒤쪽에 would be doing이라고 나와 있는 우주 나와 있고요. 그치?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은요. 앞쪽에 있는 게 주절이에요. 그래서 우주 나와 있고요. 마지막 5번은요. 네, 뒷문장에 여기에 나와 있겠다. 됐습니까?
자, 그럼 나올 수 있는 거 간략하게 가정법에 대한 큰 개괄을 한 번만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문장은 뭐라고 불러줄 수 있어? 우리가 가정법? 가정법? 과거라고 해줄 수 있지. 그럼 얘를 반대로 뒤집으면 가정법 뻥치지 말고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할 거야. 그럼 무슨 법? 직설법. 그럼 직설법 뭐야? 현재. 잘하셨어요. 그래서 가정법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보시면 자, 초록색 채소에서 무슨 냄새가 난다면? 좋은 냄새가 난다면 뭐만큼? 베이컨만큼. 그래서 생각을 해봐. 초록색 채소 브로콜리를 구웠더니 브로콜리를 구울 때 무슨 냄새가 똑같은 냄새가 나? 베이컨 구울 때 똑같은 냄새가 나. 그럼 사람들이 그 브로콜리 먹겠어 안 먹겠어? 잘 먹겠지. 그러니까 기대 수명이 어떻게 될 텐데? 급속히 증가할 텐데.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기대 수명은 또이또이다.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가정법 뭐라고? 왜 예원이만 소곤소곤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자꾸 침묵을 하시는데 틀려도 괜찮으니까 말을 떠드셔야 돼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틀려봐야 아 이거 틀린 거구나 하고 머리가 똑바로 기억하지. 듣고 난 다음에 아 그거 이거 모르는 거야. 듣고 난 다음에 아 그거는 아는 척이지 내가 아는 영역이 아니라서 자꾸 말을 뱉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머리에 정리가 되고 뭘 쓸 수가 있어요. 다시 이번 문장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지? 가정법? 과거 완료. 동사 모양 자체가 어떻게 생겼어? 헤드 PP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지? 똑같이 헤드 PP 쓰고 싶었는데 우주 때문에 모양이 벗겨진 형태겠지, 그치? 그래서 헤드 PP를 쓰고 싶었다. 자, 얘는 반대로 뒤집을게요. 그럼 언제야? 네, 직설법 과거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지. 그래서 if절이 as절로 바뀌었을 때 시제를 주의해줘야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얘들아?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고 싶지. 헤드 PP 있으니까. 근데 어디를 봤더니? 주절을 봤더니 모양이 뭐가 나왔어? 비동사랑 동사 원형이 나왔네. 그럼 이건 누구의 모양에서 착안된 거야? 가정법? 과거랑 똑같은 모양이지. 그럼 이런 가정법을 뭐라 해주지? 혼합 가정법이라고 해요. 과거의 그 순간에 당신이 다른 진로를 선택했더라면 지금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라고 하는 문장이라서 과거의 일이 언제 영향을 미치는 것?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래서 종속절의 모양은 헤드 PP를 보여주고 있고요. 주절의 모양은 우주 다음 동사 원형이 나와 있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4번 갑시다. 4번이 의아한 친구들이 꽤 있었을 텐데 자, 4번 일단 쉬운 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얘는 가정법 뭐라고 할 수 있어? 가정법? 뭐라고 할 수 있다고? 과거 완료. 왜? 동사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 헤드 PP의 모양 나와 있죠. 자, 근데 4번은 모양이 좀 이상한 것 같아. 4번은 지금 선생님 종속절을 어디로 체크했어? 뒷부분? 종속절. 너 정신 차려. 다시. 자, 못 들었던 것처럼 4번의 종속절 어디에 체크해놨어? 뒷부분. 그치? 헤드부터 시작한 이 부분을 종속절로 처리했지. 근데 니네 이 모양 보고 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어? 모양이 좀 특이하잖아, 그치?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도치가 벌어졌어. 도치가 뭐야? 주어 동사의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걸 도치라고 해요. 주어 동사의 순서가 좀 이상하게 바뀌어 있어, 그치? 그럼 왜 바뀌었지? if를 생략하면 도치가 발생합니다. 그렇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 맞아. 강조를 할 때에도 보통 도치가 많이 발생들을 하는데 여기서의 도치는 if 생략 도치. if라는 접속사를 생략을 해서 쓰게 됐을 때 그냥 주어 동사 다음에 또 그냥 주어 동사 쓰면 내 마음대로 그냥 문장 몇 개 연결하게 돼. 2개 연결하게 돼버리지. 그럼 내 마음대로 문장 2개 연결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냥 요 순서대로 쓸 때는 if를 반드시 써줘야 돼. 근데 그러면 if를 만약에 이것처럼 생략을 해서 썼을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 나 지금 생략했어, 나 지금 지웠어 라고 티를 내줘야 될 거란 말이야. 그 티 내주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 도치가 발생했다. 도치 중에서도 지금 헤드가 튀어나갔으니까 일종의 의문문 어순으로 튀어나갔구나 라고 하는 것도 같이 정리할 수가 있겠죠. 도치가 나오게 되면 주 종류로 나뉘어요, 얘들아. 직접 도치가 발생을 하느냐, 의문문 어순이 도치가 발생을 하느냐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직접 도치가 발생하는 건 보통
장소나 방향의 부사구 강조를 통해 1형식 문장에서 주어 동사가 진짜 바뀌어요. 케임이라는 동사도 앞으로 나갈 수가 있었어요. 아니면 유도부사구문 같은 경우 직접 바뀌었죠. 됐습니까? 그거 말고 다른 도치 좀 이따 갈게요. 됐지? 자, 그리고 이제 고등으로 넘어가시면 뭐 팔에 뭐 있는데 뭐 또 자랑하겠다고 또 극적거리면서 보여주려고 왜. 예. 자, 여기에서 하나 더 개념. 이거는 대부분 고등학교에서 좋아한다. 자, 대부분 고등학교에서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어법이 좀 나름 쉬웠죠. 자, 고등학교로 넘어가시면 아니야, 오마 그 치사하게 내는 것보다는 조금 쉬워져. 오마는 조금 그래도 조금 근데 영역이 좀 다른 영역이라 이쪽이 약간 좀 쉬워져요. 오히려 좀 니네 마음 편해질 거예요. 나머지 중학교는 어법이 어려워지는 개념으로 갈 거예요. 왜냐면 얘네는 중학교 때부터 전범위 어법으로 시험이 나와. 애초에 뭐 어법 범위를 좀 전범위로 내는 걸 선호하는 경향도 있는데 나머지 학교들은 그냥 타겟 문법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자, 고등학교는 어법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네, 전범위죠. 전범위. 그래서 이제 개념이 어려워지는데 그러면 고등학교 어법 문제들의 특징은 밑줄 그어놓고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무슨 정보를 파악해야 돼? 어떤 자리냐? 왜 이 새끼가 여기에 밑줄을 그었을까? 두 번째, 어떤 개념을 그래서 내가 알아야 이 문제를 푸느냐를 알아야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 세 번째는 그래서 정답과 근거는 한 박자가 나와야 고등어법 문제 처리가 정확하게 될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같은 문장에서는 무슨 문제가 나올 수가 있냐면 지금 이 동사의 모양이 원래는 had been prepared잖아요. 그치? 이게 나와 있는 게 지금 나와 있을 땐 맞다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는데 이게 지문 중간에 들어가면 어떻게 나오냐면 had prepared로 그냥 바뀌어. 그래 놓고 1에서 이게 문장에서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볼 거거든요. 자, 그러면 had been prepared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had prepared라는 개념이 뭘 섞어준 거야? 수동의 개념이 섞여 들어갔죠. 근데 이렇게 쓰면 수동 개념이 지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수동 개념이 안 들어가고 능동 개념이 들어있죠. 그러면 쟤는 수동이어야 되는데 능동으로 썼으니까 틀렸어요. 이렇게 잡아낼 수 있어요. 능수동 구분하는 거 뭐 가지고 구분하겠어? 자타동사 잡아주셔야 됐죠? 내가 오늘 데일리에 자타동사 넣어줬니? 아, 오늘 데일리 안 넣어줬니? 신입생 친구들 조금 힘들겠는데 그러면? 나랑 수업 안 했던 친구들 자타동사 만약에 헷갈리면 선생님한테 카톡해. 다시 설명해줄게. 알겠지? 그냥 간략하게 설명해주면 타동사는 뒤에 누굴 들고 오는 걸 타동사라고 해요? 목적어가 있는 거 타동사, 목적어 없는 거? 자동사. 됐습니까? 수동태가 뭐였지? 수동태란? 목적어를 주어로 보낸 거야. 근데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는 그럼 수동태를 만들 수 있어 없어? 없는 거겠지. 그럼 그거 개념까지 같이 떠올리시면 돼요. 됐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내려가시면 얘 지금 가정법이라는 건 잘 알겠는데 가정법에서 좀 특수가정법이에요. 위장 명사, 그 다음에 어플 명사. 이게 다른 학교들에서도 아마 논술형 문제 좀 쉽게 줄 때 한번 나오기는 했었을 건데 내가 특정 학교를 말하면 내가 준비를 조금 빡세게 해줬던 애들 학교여가지고 좀 기억이 잘 남아있어서 특정 학교 이름을 언급하는 거야. 근데 그 학교에서만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 다른 고등학교들에서도 나왔을 수 있어. 예를 들면 버플 같은 경우는 미사업 같은 경우는 안국에서 내는 거를 조금 몇 번 나왔었어요. 한두 번 정도는 나왔던 것 같아요. 적어도. 근데 without 버플 가정법이 나와 있으면 결국 얘는 이게 너무 축약 버전이잖아. 쉽잖아. 그치? 그럼 얘를 원래 모양으로 바꿔서 써주세요가 쉽게 나오는 시험 문제였겠지. 이게 원래 모양으로 바꿔서 써주면 뭐예요? if 대답 소리가 안 들려요? 크게 얘기해주세요. if 이렇게 모양이 나오셔야 돼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자, 지금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는 주절을 봐야 알 수 있어요. 주절의 모양이 지금 우주 다음에 뭐가 쓰였어? 동사 원형이 쓰였어. 비동사 얘기할 게 아니죠. 우주 다음에 동사 원형이 쓰였어. 그럼 가정법 과거라는 거겠지. 그러면 앞에 나온 모양은 뭐가 돼야 돼? 가정법 과거랑 연관된 애가 나와야겠죠. 그럼 어떤 모양이 나와야 돼요? If it were not for이 나오셔야 돼요. If it were not for. 혹은 여기서 if를 생각하시면 여기서 if를 생각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도치가 발생한다고. 그럼 도치 발생하면 어떻게 쓴다고? were it not for까지 쓸 수 있어요. 잘하셨어요. 이해하고 있는 거지, 승준아? 되고 있지? 자, 그럼 승준아 한 단계 레벨업. 자, 이건 가정법 과거에서 나왔겠잖아, 주절이. 그럼 주절이 만약에 가정법 과거 완료였대. 그럼 이거 모양 어떻게 바뀌어야 돼? 이해했다며. 다시 쉽게 써줄게. 자, 내가 질문을 한 거 말로 다시 써줄게. 가보자. 가정법 과거로 나와 있다 그랬지. 근데 지금 주절이 만약에 가정을 해보자. 또 우리도 가정을 해보자. 가정법 과거가 아니라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썼대. 과거 완료를 썼대. 그럼 과거 완료 모양 알잖아, 그치? 그러면 저 if절을 모양을 어떻게 바꿔 써줘야 돼? 처음부터 if it had been not for 명사. 거의 다 왔는데 하나가 틀렸어. 뭐가 틀렸지? 낫의 위치가 틀렸죠. 낫의 위치 어디 있어야 돼? 네, 헤드 뒤로 가셔야겠죠. 얘가 조동사역하라는 거니까. 헤드 not been for이에요. 잘하셨어요. 그 모양으로 바뀔 수가 있어.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치?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 모양을 보고서 둘 중에 누구로 바뀌었어야 될지 잘 고민하셔야 돼요. 알겠지? 그럼 여기 if it had not been for에서 if를 생략하시면 모양 어떻게 바뀌어? 불러 크게 뭐라고? had it not been for 뭐가 발생하니까? 도치가 발생하니까 다시 if it had not been for에서 if를 지울 거야. 생략할 거야. 그럼 뭐가 발생한다고? 도치가 발생할 거야. 그럼 도치가 발생하니까 모양이 어떻게 발생한다고? had it not been for 이라고 모양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말을 자꾸 열어보셔야 돼. 알겠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되셨어요?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가정법에 대한 개념 말고 첫 번째 문장을 근무분석했던 친구들 중에 은근히 많이 틀린 친구들이 있어서 이것만 체크를 할게요. 자, 종속절에 보시면 동사가 누구야? 네, 스멜이 동사. 이거 자신감을 가져야 돼. 중학교 때 많이 한 문법이라 니네가 무조건 대답을 할 수 있어. 자, 스멜이라는 동사를 봤어요. 그럼 얘는 무슨 동사야? 몇 형식 동사야? 2형식 동사. 2형식 무슨 동사? 감각동사. 그럼 2형식 감각동사로 쓰였을 때 뒤에 뭐가 나와요? 형용사나 like 명사 두 가지 형태 중에 하나가 나와줄 수 있어요. 기억하셔야 되겠죠. like가 접속사로 쓰여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주어 동사의 관계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것까지 고득은 넘어가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감각동사인 거 찾았고요. 그러면 감각동사의 개념과 짬뽕이 돼서 누가 같이 버무려졌어? as 나와 있지.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 원급 비교 떠올라야 돼. 그렇지. 그럼 as 원급 비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원급 혹은 무슨 비교라고 해줘요? 동급 비교라고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그럼 원급 혹은 동급 비교라고 하는 개념. as랑 as 사이에 뭐가 들어가요?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as 뒤에는 비교 대상이 들어가야 되겠죠. 비교 대상이 들어갈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질문이 있어요. 이거 가장 기초적인 중학교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고등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질문. as 뒤에는 형용사도 올 수 있고 부사도 올 수 있는데 이 두 새끼 중에 누가 올지 누가 결정해요? 앞에 문장에 있는 동사가 결정을 할 거예요. 동사가 완전 동사면 형용사, 완전 동사면 부사. 지금 동사가 무슨 동사? 불완전 동사였으면 누가 나왔다? 형용사 나왔다. 됐습니까? 되셨죠? 자, 하나 더 질문. 이거 쉬운 거 질문. 진짜 쉬운 거 얘들아. 어려워하지 마. 외우는 거 아니야. 자, 첫 번째 as와 두 번째 as의 품사는 같다, 다르다. 자, OX예요. 그치? OX. 같다, 다르다. 둘 중에 하나를 찍어줄 거야. 자, 5번은 틀리는 새끼 뒤져요. 자, 열심히 용수철 그리고 있는 애 집중하셔야 돼요. 자, as와 as 두 개가 나와서 하나의 짝을 이루어주죠. 첫 번째 as와 두 번째 as는 같다, 다르다. OX예요. 자, 같다 손. 다르다 손. 네, 둘 중에 하나는 들어주셔야겠죠. 그럼 질문이 있어요. 앞에 있는 as의 품사는 뭐예요? 왜? 그렇지, 잘하셨어요. 형용사가 부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이 새끼는 무조건 뭐다? 부사다. 그래서 우리는 이 as를 해석을 한다 안 한다? 해석을 안 해준다. 해석도 안 하지. 그럼 뒤에 있는 as의 품사는 뭐예요?
접속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수준이 좀 중학교 때까지는 전치사로 많이 외웠을 텐데 고등학교를 넘어가시면 여기에서 병렬 연결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대동사 개념의 문제가 출제가 될 거라서 as의 기본값은 접속사에서 시작할 거라는 걸 같이 머리에 넣어놔야 병렬 연결이 자연스럽게 앞문장이랑 연결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as를 무시하고 여기 9까지 와서 부호 처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구문 분석을 할 때 있어서도. 되셨습니까? 자, 질문. 없어요. 3번 문장 가볼게요. 3번 문장 가보시면 와세 역할 뭐예요? 와세 역할? 의문, 대명사로서 원래 누구의 무슨 역할? 주의 목적어 역할 해야 되는데 의문문의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끌려나갔다. 이거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간접 의문문은 명사 절로 취급된 종속절이에요. 근데 지금 종속절은 앞에 있고 얘는 주절로 취급이 됐죠. 그래서 간접 의문문 아니에요. 옷은 바꾸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내려가셨을 때 여기는 더 없고 여기서 프리티 품사 뭐예요? 네, 부사예요. 그래서 또 예쁜 장소 이질할 때면 안 돼요. 알겠지? 혹시나 해서 론리 형용사 꾸며주고 있죠. 됐지? 자, 6번부터 10번. 여기서부터 이제 각계 역할. 자, 6번에서 내가 설명할 만한 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뭘 설명할 것 같아? 네, 에지스멘트랑 하나로 묶어서 얘를 뭐라고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접속사라고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자, 중학교 때까지는 여러분이 접속사로 처리를 했던 애들이 when, if, until, after, before 뭐 이런 애들, though, although 이런 애들 있지. 한 단어짜리 접속사들을 많이 처리를 했고 두 단어 묶인 거라고 해봤자 even though라든지 뭐 이런 애들, even if 이 정도만 처리를 했을 텐데 고등부로 넘어가게 되시면 별 해교형 모양들 생각보다 많이 볼 거예요. as soon as랑 as long as 같은 걸 시작으로 해서 in that이나 now that 같은 접속사도 있고요. 아니면 chances are that 이라고 해서 생략하시고 나오는 접속사처럼 쓰이는 친구도 있고요. 아니면 every time 다음에 주어동사 나와서 시간절로 쓰인다든지 by the time을 접속사로 처리해서 주어동사 나와 시간 처리한다든지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모양의 접속사를 많이 접하게 될 거라서 나오는 족족 본인 걸로 정리를 해놓으세요. 정리를 해놓고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요거 5만은 내가 한번 설명했던 유형이에요. 나머지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접주동이 나왔는데 문장이 열나 길어. 컴마가 나왔어. 그 다음에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이 자리에 뭐 한 3번쯤 또 밑줄 그었어. 이 자리에 ING 썼어. 맞냐 틀렸냐 물어보는 문제. 어법상 틀린 거 보여주면서 뒤에 1번, 2번 있고 여기가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올 거야. 자, 그럼 이거 3번 맞았어, 틀렸어? 왜? 문장을 하나를 만들려면 반드시 동사가 몇 개 있어야 돼? 하나는 있어줘야 되는데 그 하나의 동사가 종속절 안에 있는 동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접속사로 시작을 했다고 했으니까 얘는 접속사부터 여기까지가 뭐예요? ADM, 종속절의 개념으로 가셔야 될 거고요. 그렇다면 나는 이제 뭘 끌고 와야 돼? 주절을 끌고 와야 되겠지. 주절을 끌고 와야 되는데 ING는 동사 역할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면 동사 원형으로 바꿔서 명령문을 써주세요. 근데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컴마 다음에 ING 나왔으니까 분사구문인가 보죠. 라고 하고 선생님 답이 없어요. 이상해요. 라고 얘기를 해보죠. 그래서 구문 분석을 하실 때 괄호로 묶는 훈련을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해놓으셔야 이런 문제 안 낚여와요. 되셨습니까? 똑같은 설명했고 이거는 혹시나 해서 접근했어요. 이시 여기서 쌤이 뭐예요? 비인칭주어. 비인칭주어 언제 쓰지? 날씨, 시간, 거리, 계절, 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서 누군가 한 사람의 이야기로 국한되지 않는 거 얘기를 해줄 때 묶어서 얘기를 하는 걸로 갈 때 넘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about의 순서 뭐예요? 네, 부사예요. 그치? 시간 앞에 쓰였을 때 부사로서 대략이라는 뜻이 있죠. about 나서 무조건 전치사 하지 말고 저렇게 부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는 거. 자, 이것도 심심찮게 나오죠. founded가 나왔네요. 어머! found라고 써야 되는데 못 태어났나? 아닌 것 같아요. 그치? founded가 나왔으면 원형이 뭐예요? found. 그럼 founded 이렇게 나와있으면 뜻이 뭐야? 그치? 세우다 설립하다지. 그러면 내가 found를 과거 시제로 쓸 거야. 원형은 found가 과거 시제야. 그러면 find. 그럼 found지. 그럼 그 find의 뜻은? 찾다. 그럼 그건 보통 3형식으로 쓰였잖아. 5형식으로 쓰였을 때는 5형식 find는 뭐라고?
네, 생각하다예요. 생각하다라고 정말 많이 써요. 근데 생각보다 find를 니네 생각하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겠죠. find 생각 동사예요. 그래서 생각했다, 목적어, 목적격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find가 오형식 동사로 쓰였을 때는 더 이상 찾다가 아니라 생각하다로 쓰일 수 있다는 걸 가져가셔야 돼요. 알겠지? find 나온 김에 처리했고. 그 다음에 자 동사에 지금 was라고 처리를 해놨는데 이거 왜 동사에 was라고 처리하셔야 돼요? 그렇지, 주어가 누구니까? 동명사 주어 나와 있으니까. 이거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다잉 스펠링 뭐 저런 거 틀리시는 거 너무 마음에 아플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believe랑 이 사이에 생략된 거 뭐라고 할 수 있어? 네, 대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대시 생략된 명사절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이거 구문분석 다시 하시면 그냥 삽입절로 처리하시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고 처리하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니? 삽입절 개념은 마지막 문장에서 다시 설명해 줄게요. 알겠지? 쉬운 거, 진짜 쉬운 거 물어볼게. 중학교 때 개 많이 했던 거, 중학교 때 진짜 많이 한 거. 이거 모르면 이제 안 돼. 이건 안 돼. 진짜 쉬운 거. 자, 메이커에서 몇 형식 동사야? 오형식 무슨 동사야? 사역동사. 이건 다 한다, 그치? 자, 사역동사 나왔을 때 주의사항은 목적격 보어장에 원형부정사 쓴다. 원형부정사만 들어갈 수 있나? PP 들어갈 수 있어요, 그치? PP까지 돼요. 알지? 중학생 아니니까 이제 고등부니까 사역동사 나와서 원형부정사 나와 있다는 걸 알겠지만 얘는 어차피 자동사라서 PP 형태가 들어갈 수 없어요. 하지만 주어 다음에 make 나오고 목적어 다음에 PP 나올 수 있죠. 줄의 관계가 무슨 관계였을 때? 수동의 관계였을 때.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PP가 쓸 수 있다는 것도 같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오형식 동사들이 좀 그래요. 자, 그 다음에 6번 뭘 체크해줘야 돼? 브라운이 일단 체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브라운이 같은 애들을 뭐라고 얘기하지? 부정어라고 해요. 준부정어가 정확하지만 그냥 부정어라고 인식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드물게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긍정어로 받아들여.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냥 해석해버려야 돼?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 부정어로 그냥 인식을 해버려야 돼. 됐습니까? 그래서 rarely나 있으면 부정어다 인식하셔야 되고 내가 자존감 회복의 기회를 줄게. 자존감 회복의 기회. 혜윤아! unless를 두 단어로 쪼개면 뭐야? 그렇지. 언플러스 레스라고 안 해줘서 감사해요. 자, if나 주단으로 쪼개지는 거. 이건 이제 문맥상으로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 왓절이 뭐야를 물어보면 나올 대답은 한 개밖에 없어요. 뭐 관계사절, 의문사절 쪼갤 거 한 개도 없고요. 왓절의 특징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하나만 답해주시면 됩니다. 자, 5번 뭐예요? 네, 저 대답 바로 나와주셔야 돼요. 다시 왓절이 뭐라고 얘들아? B가 불완전한 명사절 하나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 더 이상 중학생 아니기 때문에 예비고1로 넘어오셨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문제에서 얘가 관계사계, 의문사계 구분하는 건 나올 턱이 없어요. 절대 안 나와. 죽어도 안 나와. 둘을 구분하는 건 절대 안 나오고요. 차라리 왔을래 됐을래 구분하는 건 나올 수 있어.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와의 특징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G가 불완전한 명사절이야.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 민우야, 불완전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주어랑 목적어만 없으면 그럼 불완전이야? 누가 있어야 할 자리 없는 거지? 를 마저 민재가 채워줄게. 불완전하다는 게 무슨 말이지? 옆에 있는 양씨를 열심히 눈을 이렇게 흘겨보셔도 얘는 안 도와줄 거야. 그치, 재훈아? 자, 민재야. 민재 시키니까 승준이가 갑자기 하면서 이제 광대가 이제 솟기 시작했어요. 얘 민재 뭐라고요? 우리 민이 도전을 했어. 좋았어. 그렇지. 문제 뭐 없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어요. 좋아요. 그래서 민재야, 너도 뭐라고 대화 중에서 뭐가 답이 나와야지, 그치? 자, 민재의 빈자리를 찬영이가 채워줄게요. 손도 그만 물어주시고. 틀려도 돼요. 오늘 첫날이잖아. 선생님이랑 원래 수업 안 했잖아. 얘네들이 틀리면 얘네들은 뒤져. 틀린 새끼가 나오면 그냥 어깨를 오늘 부숴버릴 거야. 오늘 그냥 어깨 선생님 탈골됐어요. 그러니까 어깨 부셔버릴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예, 다행히 이렇게 딱 반으로 갈라져서 여기 죽이면 되는 그릇, 죽이면 안 되는 그릇이 딱 갈라졌어요. 틀려도 돼요. 한 달 정도까지는 배운 거 틀려도 선생님이 막 뭐라고 지랄은 잘 안 하는데 여기는 한 달이 넘어간 지
끝내도 했어.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뱉어가지고 여기는 나랑 계속 1학기 내내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틀렸잖아요. 지가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새끼 공기놀이 쳐하고 자빠져 있어요. 누구냐? 김주다 박준서 못 만지게 했더니 공기놀이 하고 있냐? 자, 그래서 찬영아 뭐라고? 쉬워. 모르겠어. 리우찬? 자, 리우찬 씨? 명사가 없어요. 그렇지, 있어야 될 자리 없어요. 제일 쉬운 단어예요. 그렇지, 명사가 있어야 될 자리 없다는 겁니다. 명사가 있어야 할 자리 없다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명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야, 얘들아? 주어, 목적어, 도어,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아까 민유가 했던 설명이 반쪽짜리야. 주어랑 목적어가 없는 경우,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는 경우는 나머지 도어랑 전치사의 목적어를 포함을 하기엔 조금 애매한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명사가 자기가 있어줘야 될 자리에서 없어져 있다라는 설명이 조금 더 명확할 것 같아요. 그치? 이 문장에서는 뭐가 없어? 누구의 목적어? 네, 두 개의 목적어가 없어요를 나와주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쉬운 거 합시다. 승준아, 여기 이분도 나와 있잖아. 자, 이걸 무슨 접속사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그러면 너는 세 개 중에 아무거나 답해도 상관이 없어. 제가 무슨 접속사야 물어보면 너 답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거든? 그 세 개 중에 아무거나 답해도 돼. 뭐게? 양보 접속사. 잘했어. 자, 승준이가 잘했으니까 태훈이가 또 얘기를 해주겠지? 야, 태훈아 무슨 접속사야? 뭐 이번에 또 반대로 민재를 열심히 쳐다보고 있어요? 뭐 민재 쳐다보면 민재가 알려주냐? 무슨 접속사야? 여기는 이제 내가 반대로 대답 안 나와서 물어봤는데 대답 안 나오면 뒤져. 여기는 서로 논의하고 있지 마. 모르겠어요. 민유야 뭐야? 무슨 접속사야? 모르겠어. 빨리 토스해. 모르겠어요. 경훈이 도전? 모르겠어. 서영이 도전? 아, 아니야. 알았어. 자, 준아! 야, 조건 같은 소리 하고 자꾸 빠졌네. 조건은 무슨 오늘 들려야 되는데, 그치? 준서야 무슨 접속사? 응. 이미 했잖아. 뒤진다. 3, 2, 상위 카테고리 올라가셔야 되겠죠. 1. 너는 좀 이따 내가 들어가기 귀찮으니까 좀 이따 죽어요. 자, 다 했으니까 재현이. 네, 부사절 접속사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잘하셨어요. 자, 마지막. 그럼 이 개념에서 한 번 더 상위 카테고리로 올라가시면 무슨 접속사를 할 수 있어요? 네, 동속절 접속사라고 할 수 있죠. 얘부터 하위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접속사지만 큰 카테고리로 들어가면 이렇게도 나눠봅시다. 그래, 니네 머릿속에 맵핑이 되어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오마준도 맵핑이 안 돼 있는 걸 너무 제가 큰 걸 말했네요. 죽일 거예요, 진심. 뭐요? 양보밖에 없다고요? 제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죠? 구문 분석할 때 부사절도 되는 걸 가르쳤던 것 같은데요, 그쵸? 자, 접속사의 종류는 크게 몇 가지예요. 문법 카테고리에서 접속사의 종류 크게 몇 가지예요?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나요? 예, 세 가지가 있죠. 다시 접속사라는 카테고리에서 니네 접속사 배웠잖아 중학생 때. 접속사라는 카테고리에서 접속사의 종류 몇 개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등위, 종속, 상관. 그렇지. 등위, 상관, 종속. 그럼 접속사라는 카테고리를 쪼개보시면 세 개예요. 등위, 상관, 종속. 그럼 종속절 접속사는 다시 말해서 이 종속절의 품사별로 카테고리를 나눠줄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종속절 접속사의 카테고리는 뭐로 나뉘어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로 나뉩니다. 이 중에 형용사절은 누구로 빼서 배워요? 관계사절로 배우죠. 그럼 부사절 카테고리를 다시 들어가셨을 때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시간, 조건, 양보, 이유, 목적, 결과, 양태 등등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올라갈게요. 역으로 거슬러서. 이분도 일단 양보절 접속사에 있으니까 얘보다 상위 카테고리 어디야? 부사절 접속사 얘보다 상위.
공속 접속사라는 얘기 다 나올 수 있겠죠.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다 설명이 됩니다. 다 배운 개념이에요. 처음 배우는 친구 없을 거예요. 이미 한번 배웠는데 머릿속에 좀 복잡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엉켜 있어서 말을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 배우셨을 거예요. 그치? 이게 말을 내가 알 것 같은데 들으면 아는데 자꾸 못 뱉는 이유는 여러분이 뭘 안 해봐서 그래요? 대답을 안 해봐서 그래요. 말을 안 뱉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어렴풋하게 들어가 있어서 문제 답만 찾는 연습만 하셔서 지금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문제를 푸셨을 때 이미 이 개념들에 대한 게 어느 정도 머리에 있어서 문제의 정답을 풀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뱉어내는 연습, 근거를 정확하게 써내는 훈련들을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니? 자, 질문 있어요, 얘들아. 이 문장도 without 명사가 나와 있잖아. 그치? 이거 가정법이 아니야? 왜 아니야? 말을 하세요. 내 말 끝까지 하세요. 왜 하다가 말아요? 자, without 명사로 나와 있는데 이건 왜 가정법이 아니야? 아까 누가 정답 말하려고 했는데 왜? 네, 맞아요. 주절에 첫 번째 가정법이라는 걸 알려주는 첫 번째 힌트가 뭐라 그랬어요? 주절에 would, could, should, might. 아까 첫 번째로 오늘 수업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배운 거였죠. 주절에 뭐가 있어야 된다 배웠어요? 주절에 우쿠슈마. 이거 지금 주절에 우쿠슈마 있어요 없어요? 주절에 우쿠슈마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들어갑시다. 11번부터 15번. 자, 11번 처음 해보시면 뭐가 떠올라? whenever. 우리가 눈으로 여겨볼 수 있을 것 같네. 자, whenever 이라고 하면 뭐예요? 의문사? ever 붙어 있는데? 복합관계사죠. 복합관계? 무슨 절? 부사절이죠. 뒤에 구조 무슨 구조? 완전 구조예요. 됐습니까? 그럼 복합관계 부사절 저 지금 whenever이라고 쓰인 거 세 단어로 바꿔주세요 하면 뭐라고 할게요? 맞아. 자, 세 단어 물어볼게요. 노메럴은 바꿔서 줄 수 있겠죠. 물론 중학교 과정에서는 저 이제 부사절 중에서도 그게 시간절이냐 양보절이냐에 따라서 노메럴 양보절일 때만 노메럴 when이 되고 at any time when으로 바뀌어서 써야 되는 시간절 접속사의 의미도 있는데 고등학교는 그거 구분하라는 거 안 나와. 이게 시간절이냐 양보절이냐 구분하라는 문제가 안 나와. 그래서 그냥 디폴트 값으로 넣으면 좋은 거 ever로 들어가는 애들은 노메럴 땡땡으로 바꿔 쓸 수 있다. 노메럴 when, 노메럴 what, 노메럴 how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쓸 수 있다. 요거는 머릿속으로 좀 디폴트 값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알겠니? 그 다음에 여기서 대세 역할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대세 역할 뭐라고? 진주하는 그게 이거 뭐냐고 진주하라서 명사절 접속사죠. 가주어 진주어 용법 찾아서 이 대시 무슨 역할 하고 있는지 좀 잘 찾아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아까도 했던 거예요. 와제 역할 뭐라 그랬어? What? What절? 비가 불완전한 명사절. 다시 What절? 말을 자꾸 해봐야 돼. 그래야 다음 시간에 쌤이 또 What절 이랬을 때 비가 불완전한 명사절에 이게 대답이 나오지. 지금 듣고서 그래 이러고 있으면 다음 시간에 물어봤을 때 또 입으로 안 터져 나와. 들으면 분명히 아는 것 같은데 터져 나와야 된다고. 다시 What절? 그게 바로 나오셔야 돼요. 알겠지? 그럼 어디가 불완전해? 주어. 그리고 리뷰 뒤에 목적어 역할을 해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뒤에 쓰였던 so는 하시는 혼자 나온 so가 아니죠. 뭐예요? 응, 맞아. 소댓이야. 얘는 원래 소댓의 줄임입니다. 대신 생략했어요. 그럼 붙어있는 소댓은 우리가 무슨 접속사라 불러줘? 목적이었죠.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해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지. 바꿔 쓸 수 있는 말. In order that 바꿔 쓸 수 있죠. 됐습니까? 잘하셨어요. 그럼 떨어져 있는 소댓은? 결과였지. 떨어진 소댓은 사이에 뭐 들어가? 형용사만 부사 그렇지. 자, 그럼 얘들아 여기 나와 있는 대신 뭐야? 힌트 이미 잡아드렸어요. 그치? 제가 답지 이미 잡아드렸어요. 여기서 나오는 대신 뭐라고? 서치 대시요 서치.
서치댓 하면 뭐의 변형이에요? 소댓 변형이에요. 소댓은 사이에 뭐 들어간다고? 형사, 부사.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가서 그 사이를 강조해 준 거고 얘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명사가 들어가 있죠? 명사. 그리고 고등에서 진짜 옛날 나이 많으신 선생님이 있을 때나 낼 법한 문제는 뭐가 있냐면 뒤에 어순 문제 나와. 서치 형어명, 소 형어명 관련된 어순 문제가 정말 나이 많으신 선생님 옛날에 학력고사를 겪으셨던 선생님들은 내실 수는 있거든요. 안 내. 요즘 잘 안 내. 알겠지? 정말 특이하게 학교에서 그거 설명했다. 그냥 약간 뭐 이러면서 그냥 한 번만 외워놔. 알겠지? 그거 나중에 만약에 걸리면 알겠지? 자, 그래서 서치를 찾아주셨고요. 이거 어나덜 위크 또 다른 한 주 이질할 줄 알았으면 이제 마음이 좀 아파요. 일단 이미 얘는 일주일 동안 얘는 여기서 머무른 거야, 안 머무른 거야? 머물렀잖아. 그러면 앞으로 돌아올 한 주 더라고 해석이 자연스럽게 나오셔야 돼요. 이제 중학교에서 좀 틀을 벗어나셔야 돼요. 그치? 나랑 눈 못 마주치는데. 예. 자, 그 다음 문장 내려가면 진짜 중요한 거 나왔다. 진짜 중요한 거. 뭐게? 부정어고. 부정어고로 왔다 갔다 썼어. 문주강조 했죠? 혜인아, 부정어고 문주강조해. 문주강조가 뭔 소리야? 잘 모르겠어요. 그럼 민재. 먼저 문정의 머리가 어디야? 맨 앞. 그렇지. 문장을 맨 앞으로 뺐다는 얘기예요. 쉬워요. 잘하셨어요. 한자를 조금만 아시면 좀 쉽게 풀이가 되죠. 문도강조. 부정어를 강조해서 썼다는 건데 원래 지가 있어야 될 자리에 쓰지 않고 어디에 썼다? 문장의 맨 앞으로 빼서 썼다. 자, 이렇게 부정하고 문도강조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뭐 낫이나 노우 같은 거 너무 쉬우니까, 그치? 낫이나 노우는 너무 쉬우니까 그거 말고 다른 거에서 외워볼게요. 누구 있어요? 뭐 있어요? 리틀 나와 있으니까 있네. 바로 양아치예요. 예, 리틀 나와 있고요. 또 퓨, 그렇지. A가 안 붙어야 부정어가 되겠지. 또 낫이랑 노우 말고 부정어, 준부정어. 올리 시간절 나올 건데 그거 좀 이따 다시 한번 하자. 뭐라고? 어디서 나왔는데? 누가 얘기해줘서 누구야? 할리우드. 그렇지. 약간 접신하는 사람 같잖아. 말을 좀 크게 해줘. 안 들려. 무인을 공격해주세요. 공격하지 마시고 귀가 잘 안 들려요. 자꾸 우리 다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약간 행복함을 위해서 들리게 얘기를 해줍시다. 자꾸 텔레카가 없어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내 귀까지 안 들려요. 알겠지? 들리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뭐가 있다고? 활동에 있어서 scarcely, rarely, barely 다 나올 수 있겠지. 그런 애들 나올 수 있고 여원이 그래도 멋있었어요. 그래. 그래도 나름의 알반 짬바. 자, only 다음에 뭐가 나왔을 때? 시간 표현이 같이 나와 있을 때, 그치? 요것도 부정어 처리합니다. 알반 짬바, 그치? 내주는 조지고. 말했어. 조용히 말했어. 조용히 말했어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대가리가 지금 못하는 것만 해가지고 말이야. 아니 진짜. 됐어. 그럼 부정하고 문두강조가 되면 뒤에 어순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어? 네, 의문문 어순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부정하고 문두강조가 되면 의문문 어순이 그냥 직접 토치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동사가 있을 때는 비동사가 나가면 되지. 일반 동사가 있을 때에는 두더지가 나가면 되고, 조동사가 있을 때는 조동사를 내보내고, have pp가 있을 때는 have가 문장 주어 앞으로 나가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지? 의문문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거는 주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여기 나와 있는 대세 역할은 명사절 접속사. 자, 15번도 왕국에서 한번 문제를 냈던 친구인데, 야, 이거 무슨 구문 쓰였어?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래도 어제 애들 한번 대답 나왔었네. M반에서 예비고일 MR원에 대답 나왔는데 한 명 정도 나와볼 만한데, 예비고일 MR원이 인원수가 더 적어. 얘들아, 여기가 너무 복잡거려서 힘들다 그럼 MR반으로 튀어도 돼. 되겠지? 예비고일은 MR2도 있었나? 내가 담임이 아닌 반으로 도망갈 수도 있다는 얘기겠다. 여튼 그래요. 자, 무슨 구문 쓰였어요?
소주와이예요. 네, 대동사 한번 들어보세요. 내려. 그랬어! 뭘 내려놔 임마. 내려놓으면 이만 가야 돼. 자, 소드와이 구문이죠. 소드와이 구문. 쉽게 말해서 얘는 해석 어떻게 해주지? 하면 수업한 것 같은데. 나도 그래 구문이에요. 쉽게 생각하시면 기억하기 편하게 가져가시려면 나도 그래요. 나 고양이 좋아해. 그거에 대한 대답. 나도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건 무슨 말이야? 나도 고양이 좋아해 라고 해서 앞에 나왔던 문장을 똑같이 받아와서 to를 붙여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영어가 제일 싫어하는 거 뭐라 그랬어?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 제일 싫어한다 그랬어. 그럼 똑같이 반복해서 문장을 쓰겠어 안 쓰겠어? 안 쓰겠지. 그래서 긍정문이었을 때는 so를 쓰고요. 부정문이었을 때는 either를 활용해 줍니다. either 좋아해. 나 고양이 싫어해. 나도 그래 라는 거 무슨 말이야? 나도 고양이 싫어해 라고 해서 부정문 받아온 거죠. 그래서 either 좋아해 구문으로 바뀌어요. 그럼 다시 말해서 and 뒤에 있는 이 수부터 시작한 이 문장을 원래의 문장의 형식으로 써주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바뀌어? 니네 대답 빨리빨리 안 하면 나 시간 됐다고 끝내는 양반 아니라서 오늘 수업 안 끝나 얘들아. 대답이 빨리빨리 나와야 돼. 그럼 이거 원래대로 문장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 자, 앞 문장이랑 구조가 비슷하게 바뀔 거야. 근데 내가 이미 구문 분석을 해줘서 니네가 힌트가 됐어. 그렇지. The responsibility. 뭐라고? belongs to all of us. 그렇지. 근데 이 A님이 꾸며주고 있었으니까 사이에 누가 들어가는데? to make up the future.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그리고 문장 맨 마지막에 원래 to를 찍어주시면 돼요. 미래는 우리 모두의 것이다. 그럼 당연히 책임도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책임도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추가 찍히는 문장 똑같이 나오죠. 근데 이렇게 똑같은 문장 구조 반복해서 똑같이 쓰는 걸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그래서 무슨 구문으로 바뀌었다? 소드와이 구문으로 바뀌었다. 자, 그랬을 때 주어 달라진 녀석 누군지 확인을 해서 적합하게 바꿔 쓰시면 되고요. 더지는 두더지 모양으로 적합하게 바꿔서 써주시면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오늘 수업을 해도 다음번에 되면 또 약간 머리를 리셋을 해서 오시겠지? 얘들아 참고로 다음 데일리는 내가 설명한 거 다 써야 이 문장 똑같이 다시 나가고요. 내가 설명한 거 다 설명해 가 니네 데일리야. 복습 똑바로 해오셔야 될 거예요. 그치? 어? 하나겠냐? 두 개가 될 수도 있겠지? 왜? 대답 빨리 하라니까. 대답 빨리 나와야 돼. 자, 그 다음에 16번. 여기 설명 길지 않아요. 여기는 빨리빨리 갑시다. 16번 어떤 게 좀 나와야 돼요? 강조구문 얘기 나오셔야 돼요. 그럼 이삐다 아니라고 해서 원래 강조구문이 나오는데 그럼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 누굴 강조해서 쓸 수 있어? 주어나 목적어 같은 명사를 강조해서 쓸 수 있고요. 또 부사, 분화, 부사, 절 같은 애들 강조해서 쓸 수 있죠. 어떤 정보를 가진 부사구나 부사절? 시간이나 장소예요.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who는 사실 누구로 써주는 게 맞아요? 원래 대수로 써주는 게 맞는데 앞에 누가 나와 있으니까 사람 나와 있으니까 누구로 치환해서 쓴 거야? who로 치환해서 쓴 거야. 저렇게 헷갈리는 문장 구조 많이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부모님이다. 이런 이상하죠? 그치? 그래서 바로 우리 부모님이 바로 너의 부모님이 너를 가장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맞겠고 7번에 그럼 17번은 뭐 알아야 돼? 그렇지 강조. 여기도 강조예요. 누구 강조? 동사 강조 나왔어요. 잘하셨어요. 동사 강조. 아까 이때 강조 구분에서는 동사를 강조할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요. 그럼 이제 누구를 강조해줘야 돼? 동사를 강조해줄 치료도 있겠죠. 그래서 동사를 강조해줄 때 누구를 쓴다고요? do, does, did 활용을 하시고요. 뒤에는 어떤 모양 나와요? 동사 원형의 모양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강조 구문 쓰실 때 이거 확인하시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얘는 뭐 해서 쓸 수도 있어? 강조 그거 꼭 해야 돼? 강조 안 해도 되잖아. 그럼 이거 뭐 해버릴 수 있어? 생략할 수 있지. 그럼 얘 생략할 때 뭐 주의해야 돼? 수일치랑 시제일치 같은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18번에서 설명해야 될 개념 뭐예요? 좀 모양이 좀 이상한 거 하나 있지 않냐? 나투 모양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 새끼 뭐예요?
뒤에 들어가야 될 말이 있는데 사라진 거 같죠? 뒤에 들어가야 될 말이 뭘까? 이렇게 왜 뺐어? 네, 똑같으니까 두 번 쓰기 싫어서 뺐죠. 그럼 이런 투만 흔적을 남겨놓은 거 이런 걸 뭐라고 해요? 대부정사라고 이야기해요. 앞에 나올 동사랑 나머지 구조를 다 똑같이 쓰면 되기 때문에 굳이 내가 구태 안 쓰고 투만 남겨놔도 니네 알아볼 수 있지 라고 해서 더 이상 명사를 대신 받아오는 대명사만 있는 거 아니고요. 동사를 대신 받아오는 대동사 저런 식으로 앞에 나온 구조 똑같이 가져온다 근데 투만 남겼다 그래서 대부정사라는 개념도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고정에 오신 게 좀 실감이 나실까요? 예, 얼마 안 남았어요. 자, 19번에서는 뭐 알아야 돼? 뭐라고? 뭐라고 시부리는데 안 들려요, 그치? 뭐 알아야 돼? 빨리 해야 습관다. 빨리 해라. 병렬 맞아요? 누구 때문에? 중의접속사 때문에 병렬 연결 나오시게 되겠죠. 병렬 연결 왜 나온다고요? 네, 동일구조 동일단어 생략의 원칙 때문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럼 and랑 into 사이에 생략된 거. water turns. 잘하셨어요. 주어는 똑같이 들어가야겠죠? 근데 두 번 반복해서 쓰는 거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그거 때문에 안 쓴 거야. 됐습니까? 자, 마지막이에요, 드디어. 20번 가봅시다. 20번의 위치의 역할 뭐예요? 자, 이거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말하면 맞다, 틀렸다? 무조건 틀립니다. 얘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예요? 주격 관계대명사.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 주어동사 처리할 친구들 있던데 주어동사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제가 뭐라고 적어놨죠? 삽입이라고 적어놨어요. 삽입절의 개념 어떤 게 들어가요? 주어 플러스 생각동사 들어가요. think, believe, assume 뭐 이런 애들이 다 assume 이런 애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런 애들이 들어가면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 말을 집어넣어줬다, 그치? 다시 말해서 내 생각에 너 똑바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럼 여기서 내 생각엔 말이야 꼭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줘도 돼? 내가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너 똑바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만 이야기를 하면 될 사실들을 굳이 구태여서 지금 뭘 넣어준 거야? 내 생각엔 말이야 너 똑바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부연 설명 집어넣었지. 그럼 여기서 내 생각엔 말이야 뭐 할 수 있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삽입절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헷갈리게 할 거예요. 됐어요? 방금도 지금 바로 주격관계되면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이런 헷갈리게 만드는 녀석들이 고등어로 넘어가시면 정말 많아진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준 문장들은 짧은 문장들만 줬어요. 굉장히 짧게 나와 있는 문장들만 줬는데 니네 이제 무슨 문장으로 넘어가요? 긴 문장으로 넘어가요. 모의고사 문장 보기 시작하면 이제 굉장히 짧아져야 길어져요. 부사가 길어지겠죠. 그래서 그 긴 문장 처리하시는 것들을 잘 익히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개념 암기와 구문을 찾는 연습에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책 잠깐만 주세요. 네, 감사해요. 자, 책 보시면 책 있는 사람들 책 펴보세요. 그럼 내가 88페이지부터 수업하면 되는 거 맞아? 아니야? 이미 수업한 사람 있어요. 제가 88페이지 이후 거. 그 전까지만 돼 있지.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부터 이제 나갈 거야.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자, 근데 여기를 잘 보시면 얘들아. 챕터 10이라고 되어 있고 뭔가 예쁘게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지랄하지 마시고요. 자, 뭐가 좀 예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죠? 단어가 너무 예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어를 보시면 옆에 단위어, direct, indirect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거 수업을 못 끝내게 자꾸 지연시키는 거. direct, indirect 다 단위어 나와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이실 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countless, numerous 동의어도 나와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동반이어 나와 있는 거 다 잘 보이실 거예요. 그치? 자, 그래서 요 범위를 어디까지 외워봐야 될지는 제가 단톡방에 사진으로 숙제 범위로 잘 올려드릴 거고요. 자, 희소식이 있어요. 다 안 낼 거예요. 몇 개만? 20개만 볼 거야. 20개만 볼 거야. 이 중에 20개가 랜덤으로 나오고 또 희소식이 있어요. 이거 추가 단어잖아요. 끝만 볼 거예요. 끝만. 훨씬 쉽죠? 공부를 하실 때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축제하고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처리를 잘 해줘야 되는 영역이라서
뜻만 볼 겁니다. 아예 안 외우게 시킬 수는 없고 뜻만 볼 거니까 잘 외워오시면 좋겠어요. 잘 보시면 양이 많아 보이지만 니네 바보, 속이다 이런 뜻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예,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어요. 그래서 그런 뜻 잘 써와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숙제를 드릴 때 숙제 설명할 때 한 번에 똑바로 잘 듣자. 숙제를 들을 때 제가 구조화 해오라고 들릴 거예요. 구조화가 뭐야? 구조화가 뭐야? 내용 요약해서 쓰시는 거예요. 도입부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문장들이 뭐 주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안에 예시를 뭐라고 썼는지 아니면 얘가 통념을 써놨는데 반박으로 무슨 문장을 들고 나왔고 어쩌고저쩌고 썼는지를 다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요약을 해서 니네가 깔끔하게 정리를 하도록 연습을 해오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어법 포인트 찾아오라고 할 거예요. 어법 포인트 쓰는 거 뭐다? 방금 지문에서처럼 문장을 보시면 니네가 봐도 이 부분은 좀 헷갈릴 것 같아요. 내가 선생이라면 이 부분에서 어떤 문제를 낼 것 같아요 라는 문장들 보일 거예요. 그 부분에 해당하는 필요로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공부를 해보시고 그 개념 간략하게 이름이라도 써오시는 게 여러분의 몫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이해 잘 하셨어요? 당연히 전체 부분 분석 해보시는 건 여러분 몫이겠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숙제? 이해 잘 하셨죠?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데일리 드렸던 거 개념 복습 똑바로 해오십시오. 개념 복습이랑 수업했던 거 복습 정말 똑바로 잘 해오시면 좋겠고 단어 페널티 써야 하는 자, 듣기 채점 안 한 자 그대로 앉아서 시작하십시오.